파벨은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초록색 눈에 털에는 검은 점이 여기저기 박힌 꼴사납게 비쩍 마른 고양이가 느닷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땔감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파벨은 숨을 죽인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양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낮인데도 밤처럼 적막했다. 일을 하려고 일어난 사람도 없었다. 집에 있을 친구들은 식구들과 몸을 바싹 붙인 채 침대에 누워 퀭한 눈으로 하염없이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처럼 체구가 졸아들었고 아이들은 어른처럼 늙어버렸다. 이런 비참한 곳에서 오래전에 멸종됐다고 생각한 고양이가 다시 나타난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파벨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었던 때를 떠올렸다. 눈을 떴을 때 굵은 침이 입 가장자리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침을 닦고 들뜬 마음에 장작더미를 집어던져 버리고는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갔다. 엄마인 옥사나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다. 엄마, 고양이를 봤어요. 옥사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힘주어 손을 잡았다. 아들의 눈은 초롱초롱했고 표정은 잠옷 심각했다.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옥사나가 말했다. 잡을 수 있겠니? 아들은 활짝 웃는 얼굴로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뼈다귀 하나만 있으면요. 파벨은 칼을 꺼내어 손가락 끝을 그어 피가 나오게 한 후 그 피를 어머니가 준 닭뼈에 발랐다. 일단 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마주보고 서면 눈 위에 뼈다귀를 놓아두기로 했다. 파벨은 중간에 멈춰 한 발을 든 채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를 마주보았다. 숨을 참았다. 손가락으로 끈을 그어쥐고는 고양이가 좀 더 다가오기를 마음속으로 재촉했다. 제발, 제발, 제발. 고양이는 앞으로 펄쩍 뛰어올라 입을 벌리고 뼈를 물었다. 파벨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끈을 잡아당겼다. 고양이의 앞발이 올가미에 걸렸다. 고양이는 눈 위를 뒹굴며 몸을 구부린 채 줄을 물어뜯었다. 파벨은 매듭이 풀릴까 겁이 났다. 끈은 해지고 가늘었다. 파벨이 동생에게 소리쳤다. 죽여! 안드레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몸부림치는 고양이 위로 무작정 몸을 날렸다. 그 충격으로 고양이를 압사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고양이는 자꾸 배 밑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곡물자루를 꿰매서 만든 그의 재킷을 긁어댔다. 파벨은 무릎을 꿇고 앉아 동생의 몸 밑으로 손을 넣었다. 고양이는 그의 손가락을 물었다. 파벨은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뺐다.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파벨은 본척 만척했다. 지금 급한 것은 고양이를 잡는 것이었다. 안드레이는 꼼짝하지 않은 채 형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다. 형의 손은 점점 고양이의 머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고양이는 머리에 손이 닿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재킷이든 눈이든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배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몸짓에 고양이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안드레이는 형을 흉내내어 소리를 질렀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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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벨은 고양이의 목을 분질렀다. 안드레이는 미소를 짓다가 박장대소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었다. 둘은 한 팀이었다. 둘은 얼싸안은 채 눈 위에 납작하게 누워있는 비쩍 마른 죽은 고양이 한 마리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상이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고양이를 다시 마을로 가져가야 했다. 다른 사람 못 보게 내가 고양이를 장작더미 밑에 감추고 갈게. 장작을 모아서 가져가려면 너도 같이 도와야 해. 땔감을 찾는 형과 동생은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졌다. 그는 안드레이를 찾으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동생을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급히 돌아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숲은 나무들이 울창했고 어두웠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하나의 리듬이 들렸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면서 커졌다. 파벨의 전신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손에는 두툼하고 큰 나뭇가지를 들고 파벨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파벨 형제가 고양이를 죽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받은 상을 훔치려고 다가오는 중이었다. 그러나 파벨은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가 굶주리게 놓아둘 수 없었고 아버지처럼 실패하고 싶지도 않았다. 파벨은 고양이를 숨기려고 했다. 우린 그냥 파벨은 나무 사이를 헤치며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그를 보고 말을 멈추었다. 남자의 수척한 얼굴과 광기 어린 눈을 보는 순간 그가 노리는 게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파벨을 노리고 있었다. 파벨이 입을 벌렸을 때 남자가 쥐고 있던 나뭇가지가 원을 그리며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파벨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피가 흘러내리면서 파벨의 한쪽 눈을 가렸다. 그래도 파벨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남자는 그를 다시 후려치기 위해 나뭇가지를 번쩍 치켜드는 중이었다. 형은 어디 있어? 날 버리고 갔어요. 안드레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는 형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었다. 옥사나는 아이를 닥달하며 아이의 작은 가슴을 손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보르시가 끌어넘칠 지경이 됐을 때야 멈추었다. 안드레이는 바닥에 앉아 훌쩍거리며 울었다. 그런 아이를 내려다보자 옥사나의 분노는 사그라졌다. 아이는 너무나도 작았다. 그리고 형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의자에 앉혔다. 담요를 덮어주고 스프를 여태까지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었다. 스푼으로 먹여주려고 했지만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엄마를 못 믿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에게 스푼을 주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스프를 먹기 시작했다. 한 공기를 금세 비웠고 그녀는 다시 채워주었다. 그제야 옥사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다. 안드레이는 눈에 묻은 핏자국, 땅에 떨어져 있던 장작개비, 형의 실종과 눈에 새겨진 깊은 발자국들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네 형은 죽었어. 누가 형을 잡아먹으려고 잡아간 거야. 이해하겠니? 네가 그 고양이를 사냥했던 것처럼 누군가 너희를 사냥하고 있었어. 내 말 알아듣겠어?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다 보며 안드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로서는 어머니의 말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일어서서 집을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안드레이는 문간으로 달려갔다. 이웃사람 서너 명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들은 옥사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슬픔은 별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오래 지켜보는 사람들도 없었다.